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정동원은 악보보다 빠르다라는 충격적인 평가와 함께 조영수가 직접 밝힌 정동원의 천재성의 비밀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가수들을 키워온 조영수가 정동원을 보며 느낀 음악적 본능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영수는 인터뷰와 공식 발언을 통해 정동원의 음악적 반응 속도, 음을 받아들이는 감각, 그리고 악보를 대하는 태도가 기존의 틀과는 정동원이 노래를 배울 때 악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귀로 먼저 구조를 파악하고 감정선을 완성한 뒤 악보를 확인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속도 자체가 남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조영수의 시선은 방송용 서사나 연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정상급 가수들을 직접 지도해온 인물로 현장에서 느끼는 직관과 경험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제작자입니다. 그런 그가 정동원을 두고 악보보다 빠르다고 표현한 것은 연습량이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정동원이 이미 도달해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의 의미입니다. 조영수가 말한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음을 빨리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곡의 흐름과 감정 구조, 다음에 이어질 멜로디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고 몸으로 반응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동원이 새로운 곡을 접했을 때 세세한 설명 없이도 전체 그림을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얹어 노래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인 가수에게도 드문 능력이며 특히 어린 나이에 이런 감각을 갖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으로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영수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동원이 어떤 과정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재능이 단순한 재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정동원의 음악적 감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드러났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조영수가 느낀 결정적인 순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영수가 정동원을 특별하게 바라보게 된 계기는 단순한 첫인상이나 방송 속 장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수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확인해온 기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바로 음악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그 속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완성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악보를 통해 곡의 구조를 이해하고 반복 연습을 거쳐 감정을 입히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이 순서를 거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조영수는 설명했습니다. 정동원이 처음 접하는 곡을 마주했을 때 그는 악보의 세부 기호를 하나하나 확인하기보다 멜로디의 흐름과 분위기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조영수의 표현에 따르면 정동원은 곡을 듣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된 형태의 노래를 그려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악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이미 떠올린 이미지와 실제 구조를 맞춰보는 확인 단계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습의 속도가 빠르다는 차원을 넘어 음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장에서 조영수는 정동원의 이런 특성을 여러 차례 직접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곡을 녹음하거나 연습할 때 보통은 작곡가나 디렉터가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정선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최소한의 설명만으로도 곡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고, 심지어 다음에 어떤 감정으로 이어질지를 스스로 예측해 노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영수는 정동원이 단순히 지시에 잘 따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정 과정에서 드러난 반응 속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디렉션이 바뀌면 다시 생각하고 몸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조영수가 요구한 미세한 감정 변화나 박자의 차이를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귀로 들은 정보를 머리에서 분석한 뒤 다시 소리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듣는 순간 곧바로 소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영수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동원의 음악적 재능을 설명할 때 노력형 재능이라는 표현보다는 타고난 감각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물론 연습과 성실함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기 어렵지만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며 정동원이 성장할수록 그 격차는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조영수가 직접 언급한 결정적인 순간들을 중심으로 왜 그가 정동원을 두고 천재라는 표현에 가까운 평가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수가 사용한 표현 중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말은 단연 악보보다 빠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자극적인 수사가 아니라 음악 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관찰된 정동원의 반응 방식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말이었습니다. 조영수는 이 문장을 통해 정동원이 음악을 인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나 훈련 시스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보통 가수는 악보를 기준으로 음정과 리듬을 정확히 익힌 뒤 그 위에 감정과 해석을 덧붙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조영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보를 보기 전부터 이미 노래의 전체 구조를 감각적으로 파악했고, 멜로디가 어디로 흘러갈지, 감정의 고점이 어디에서 형성될지를 자연스럽게 예측하며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악보는 그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길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곡 해석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이 처음 듣는 곡을 불렀을 때 아직 설명하지 않은 구간에서도 감정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게 이어지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곡의 전개를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라기보다 음악의 호흡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에 가깝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롯 장르처럼 감정의 미세한 굴곡이 중요한 음악에서 이런 감각은 매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영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리듬 반응을 언급했습니다. 정동원은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수준을 넘어 반 박자 혹은 미묘한 템포의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악보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까지 소리로 감지하고 몸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이미 체화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반응은 수년간 무대 경험을 쌓은 성인 가수에게도 쉽지 않은 영역이며 어린 나이에 이 수준에 도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조영수는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영수는 정동원의 재능을 단순히 빠른 습득력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동원이 음악을 공부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음악 안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단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동원에게 음악은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주고받는 언어에 가깝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악보보다 빠르다 라는 표현은 기술적인 속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음악을 인식하는 차원의 속도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조영수가 이런 판단을 확신하게 된 구체적인 현장 경험과 결정적인 순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가 왜 수많은 가수들 중에서도 정동원을 특별한 사례로 분류했는지 그 이유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보겠습니다. 조영수가 정동원을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특별한 사례로 인식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현장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두 번의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드러난 반응과 결과를 통해 판단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음악 제작 현장은 감정과 분위기만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라 정확성과 효율, 그리고 결과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는 곳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정동원이 보여준 모습은 조영수의 기존 기준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영수가 특히 인상 깊게 기억한 순간 중 하나는 비교적 난도가 있는 곡을 처음 접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곡의 구조를 설명하고 포인트가 되는 구간을 짚어주며 감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곡을 들은 직후 이미 중요한 감정 전환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어디에서 힘을 주고 어디에서 숨을 빼야 하는지를 거의 본능적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조영수는 이 장면을 두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이해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단계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 경험은 녹음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녹음실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도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가수에게는 상당한 집중력과 안정감이 요구됩니다. 많은 가수들이 이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감정의 흐름이 끊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동원은 오히려 마이크 앞에서 더 또렷한 감각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이 한 테이크 안에서도 감정의 밀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며 지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스스로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정 요청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조영수는 일부러 세밀한 디렉션을 던져 정동원의 반응을 살펴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의 방향을 아주 미묘하게 바꾸거나 호흡의 길이를 조금만 조정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정동원은 이를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설명하거나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 조영수에게는 매우 이례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잘 듣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적 신호를 즉시 해석해 소리로 옮길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영수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정동원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이미 완성 단계에 가까운 면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동원의 가능성을 미래형 재능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재 시점에서도 현장에서 통하는 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가 더해질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그가 공개적으로 정동원을 언급하며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조영수의 평가가 왜 업계 안에서도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정동원의 사례가 다른 가수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더 넓은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영수의 평가는 단순한 개인적 호감이나 그가 정동원을 언급할 때마다 업계 안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조영수가 그동안 보여온 판단의 무게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히트곡과 가수들을 만들어온 그는 가능성과 실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매우 분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정동원을 두고 반복적으로 특별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업계 기준으로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의 재능을 설명할 때 종종 비교의 방식을 피했습니다. 다른 가수와의 우열을 논하기보다 정동원이 가진 감각의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어린 가수라는 범주를 넘어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 방식 자체가 이미 성인 프로 뮤지션의 영역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트롯이라는 장르는 감정 표현의 미묘한 차이가 곡의 완성도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정동원에 대한 평가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감정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고 필요한 지점에서만 정확하게 힘을 쓰는 방식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됩니다. 조영수는 이 부분을 두고 정동원이 이미 노래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달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험이 쌓여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인식이지만 정동원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성장의 방향성입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이 현재 보여주는 실력보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흡수력과 감각은 분명한 강점이지만 이를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정동원이 이미 음악을 대하는 기본 태도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공보다 장기적인 활동을 염두에 둔 분석이었습니다. 조영수의 이런 시선은 정동원을 둘러싼 기대감을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어린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석할 줄 아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지점에서 정동원은 더 이상 신선한 화제성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축적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조영수의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평가와 분석을 종합해 정동원이 앞으로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천재성이라는 말이 어떤 책임과 과제를 함께 안고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영수가 정동원을 바라보며 사용한 단어들은 찬사에 가깝지만 그 안에는 동시에 분명한 경계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정동원의 재능을 천재성이라는 말로 설명하면서도 그 표현이 결코 가볍게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빠른 이해력과 본능적인 감각은 분명 큰 자산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완성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조영수의 시선은 언제나 현재의 놀라움보다 그 재능이 어떤 방향으로 관리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동원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음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평가됩니다. 새로운 곡, 새로운 시도, 새로운 환경 앞에서도 그는 위축되기보다 먼저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조영수는 이런 태도가야말로 오랜 시간 음악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유행은 바뀌지만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한 사람의 길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동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이 기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선에 서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천재성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선택 하나하나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작은 실수조차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조영수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동원의 재능을 과장하기보다 오히려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빠르다는 것은 앞서 나간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을 위험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원의 앞으로의 길은 단순히 얼마나 더 잘 부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곡을 선택하고 어떤 감정을 담아내며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조영수는 정동원이 이미 음악을 언어처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표현의 깊이를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성장보다 훨씬 긴 시간과 고민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악보보다 빠르다라는 말은 정동원을 정의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남다른 감각을 지닌 한 소년이 음악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시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동원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통해 자신의 속도를 조율해 나갈지, 그리고 그 빠름이 깊이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제 그의 시간과 경험이 증명해 나가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